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민스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민스테님 오늘 목소리가 네, 조금 감기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요즘 네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네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한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 하나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1급수에 사는 물고기와 상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평생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상급수에 살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자 주인공이 자주 섞인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급수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리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물을 떠나고 싶어 걱정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제가 살고 있는 물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유리가 만나 TV 작품이 되다. 한 장의 유리 위에 올레드가 만드는 초프리미엄 TV,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이병헌 씨 모셨습니다. 네. 정말 외모는 이병헌 씨만큼 이제 잘생기신 분인데 목소리는 더 훌륭한 성우 케빈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반부터 정말 목소리로 네네. 네, 어떻게 뭐 배우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감이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 제가 이병헌 씨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병헌 씨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네요. 네. 네. 정말 우리 성우 케빈님은요, 정말 다양한 그 영화, 뭐 또 하나의 약속,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커피 프린스 1호점, 그리고 광고로는 임팔라, LG, 대한항공, SK텔레콤, 동원천치 등 다양한 광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멋진 목소리를 선사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광고에서 만나 뵙는 분인데 저는 목소리가 이런데 오늘 성우분을 모셔서 오늘 일부러 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우님과의 목소리 비교되기 위해서. 그럼요.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네, 굉장한 설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를 아까 듣다 보니까 네. 아까 홍표 씨가 그 하셨던 광고를 네. 보여주셨는데 임팔라, 뭐 K5 자동차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두루두루 이제 그 대기업 광고들은 다 좀 많이 했는데요. 많이 네. 주시더라고요. 고맙게. 네. 근데 임팔라랑 K5랑 같은 시기에 나왔던 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시대에 그 광고를 같이 하면 이 어떤 상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제 회사가 뭐 다르니까. 근데 네. 이제 말을 하죠.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아. 지금 녹음을 했는데 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뭐 광고라는 게 뭐 한 목소리만 한 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제 톤이 다르게 또 그 광고 자체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동시간대에 같이 한 드라마면요. 만약에 네. 월화 드라마를 SBS하고 그 수목 드라마를 KBS 하는 건 괜찮은데 네네. 같은 월화 드라마를 KBS, SBS에서 하게 되면 캐스팅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네, 돼요. 네. 이 성우가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네요. 네. 근데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또 하지만 이제 정말로 진짜 경쟁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뭐 삼성이라든가 제품을 네. 그럼요. 삼성에서 핸드폰 광고를 LG에서 네. 핸드폰 광고를 녹음하면 삼성에서는 안 써줘요. 안 되고 뭐 컴퓨터를 삼성 거를 했는데 네, LG에서는 또 안 쓰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우를 하면 네. 제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냥 입금만 받습니다. 뭐 네. 필요하신 물건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뭐 네. 오늘 저는 뭐 케빈님을 네. 처음 뵀는데요. 저희 녹음실 들어오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이분의 행복 에너지가 정말 뭐 속된 말로
쩐다고 하잖아요. 와, 좀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가 만드는 거죠. 행복은 누가 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어떻게 그러면 아침마다 명상을 하시는지요? 가끔 합니다. 어떤 명상을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멍 때리는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멍 때리기 대회하고 때리고요. 그러고 이제 운동 삼아 집에서 제가 종교는 없는데 그런 108배 같은 것들을 해주면 몸에도 좋고. 그렇죠. 이게 건강상으로도 108배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얼마 전에 해봤는데 저는 발등이랑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08배가. 잘못하셔서 그렇죠. 동영상 보고 정말 잘 따라했는데. 네, 그럼 족저근막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케빈님께서 제가 봤는데 대학교 강연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시는데 보통 만나면 대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요? 이제 그쪽 대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삶을 조금 이제 알아보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커왔구나.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오면 그런 강의를 하는 건데, 제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죠. 그 삶에 빗대어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잔혹하고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좀 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잔혹할 정도까지. 일단 뭐 잔혹하다는 건 세상 사는 거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고.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세상이 험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살만하다. 예, 그럼요. 그럼 우리 케빈님은 어디 대학을 나오셨나요? 대학원까지 혹시 졸업하셨나요? 저는 이제 속초가 고향인데요. 네. 의상대를 나왔습니다. 의상대가 뭡니까? 의상대라는 학교가 있나요? 애초에 몰라서. 저희가 거기는 의상대. 그 의상대사의 해골물, 예, 낙산사, 농담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대학교 강연을 가셨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대학을 그런데도 이제 대학에서 많이 그럼 이제 그 강연 얘기를 좀 더 여쭙겠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막 좀 희망을 갖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뭐 대학을 가지 않아도 뭐 지금 자기가 학업을 그러니까 배우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런 삶을 살아도 행복해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스펙을 쌓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스펙을 쌓고 어디 직장을 가고 이런 거 외에 저렇게 뭐 스펙을 안 쌓고 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떠세요? 그렇게 사셨는데. 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일 감사하면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부분? 저에게 뭐 일을 준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네, 강원도 촌놈이었는데 서울에 왔더니 그런 일도 주고.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그러고 트레이닝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어떤 트레이닝을 받으셨는데 성우가 되신 건가요? 그럼? 일단 연기 수업을 받았죠. 연기 수업을요? 네. 그래서 연기를 좀 30대 후반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원래는 이제 이 홍대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가게를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카페를 하나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군대 갔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케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도 처음에 아티스트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케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들으면 안 잊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홍대에서 생활하다가 가게를 하게 됐죠. 자력으로. 저는 속초에서 20만 원 가지고 올랐거든요. 자력으로 속초 촌놈이 자력으로 홍대에 와서 문화의 메카인 홍대에 20만 원 들고 와서 자기 가게를 20만 원짜리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20만 원 들고 와서 일단 뭐 이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교통비 하고 뭐 잘 때는 이제 처음에 저희 형네 집에서
한 보름 얹혀 살다가 그리고 뭐 친구들 집 이렇게 전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일을 찾았죠. 근데 원래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많은 아티스트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바도 하고 카페에서 또 알바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산울림의 김창완 선생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같이 일을 또 하게 되죠. 매니저 일을. 김창완 씨 매니저래요? 하게 되면서 대박. 세상 살아가는 게 시야가 좀 넓어졌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글쎄요, 고맙게 이제 원래 그 김창완 선생님 매니저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오래 하신 대표님께서 잘 봐주셨어요, 저를. 인연이 돼서 만났다가. 이게 성실하셨었나요? 네네. 그러면서 너라면은 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서울 지리를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속초만 살다.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잘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김창완 선생님이 거의 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셨죠. 길을 너무 잘 아세요.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우 입장이니까 매니저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매니저가 운전하면 쉴 생각만 하지 내가 길 안내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되게 피곤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완전 민폐인데요, 이거. 지도를 보고 항상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갔던 길은 안 잊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게 지방 촬영 빼고는 거의 이렇게 행동 반경이 이제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맨날 다니다가 저쪽 청량리나 이쪽 가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쵸. 대신 이제 김창완 선생님께서 야, 걱정 마, 내가 길 아니까. 여기 막히면 일로 가면 되고.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낯선 서울에서 정착하시려고 했을 때 혹시 불안하거나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자신감 그거 하나는 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감이요? 의상대에 나왔던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뭐 내가 내 몸이 이제 허락하는 한 움직이면 그만큼 이제 보수는 따라올 것이고 또 그 보수와 함께 착하게 살면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는 그 자신감 하나는 잃지 않고 꿋꿋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보수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데 그러니까 우리 케빈님께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찾으면 보수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럼요. 요즘 생각하고 좀 많이 달랐었네, 그죠? 네. 어떤 이익을 보고 한순간에 이익을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내가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해도 그 노력 이상으로 더 알바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이 성실한데 그러면서 이제 직원으로 뽑아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근무인데 8시 반까지 근무한다든가. 그렇죠. 뭐 일단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내 가게처럼. 그런 생각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의상대에서 가르쳐주시나? 네. 그 의상대에서 좀 많은 수련을 했고요. 진짜 요즘 젊은이들은 칼퇴근 아니면 그걸 뭐 노동청에 이런 데 신고해가면서 내 뭐 임금을 더 달라든가 자기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건 중요한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중이고 그 칼퇴근을 하려면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내가 오늘 할 일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그런 발단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됐는지.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막내인데 되게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어떤 그런 막내처럼 자라오지를 않았었어요. 그 막내지만 내 바로 위에 누나가 12살 차이가 나니까 그 형 누나들은 다 이제 다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과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과 셋만 살았죠. 셋만 살았죠. 그러고 거기에서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를 케어하지 않으면 뭐 막내라고 귀여움을 받았다든가 사랑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이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그게 이제 자립심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서 무슨 운동을요? 야구를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야구도 하시고. 요즘 야구 잘하면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좋은데. 근데 사회인 야구를 이제 영어인 야구 팀을 들어갔었는데. 혹시 동기로는 누가 있으신가요? 그 팀에요. 사실은 그 배우 이선균 선배가
선배가 이제 자기가 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뭐 동기라기보다 예. 그냥 그 사회인 야구팀, 영화인 야구팀에서는 좋으신 분 지금 너무 유명해지신 분들이 되게 많죠. 예, 물론 그 당시에도 이성균 선배 같은 경우 유명해졌었고. 예. 네. 아 그런 자립심을 통해서 어떤 세상과 부딪혀도 겁나지 않고 네. 내 자신감으로 네. 살게 됐다. 아 굉장히 멋집니다. 네. 아 그럼 그 자립심을 그러니까 지금 자립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케빈님 같은 경우 환경이 만들어준 건데 그게 이제 환경이 없는 친구들도 자립심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어떻게 나가셔야 되나요? 아, 부모님 꼭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도 많은데. 그런데 네. 너무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그건 이제 방관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최대한 이제 시간을 내셔서 왜 요즘 부모님들 노력해가지고 같이 애들하고 캠핑도 다니시고 네네.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그 캠핑의 종류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애들이 좀 더 크면은 백패킹으로 해서 네네. 많이들 다니세요. 그리고 세상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는 부모님이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너가 살아가야 될 곳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혹시 뭐 그때 어렸을 때 성장기 때 네.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아 이건 내 평생의 어떤 좌우명이 되겠다. 아니면 교훈 뭐, 같은 그런 뭐 선배들 중에라든지 네, 선배들 중에. 선생님이라든지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인사 잘해라. 아. 인사만 잘해도 어디 네. 가서 굶진 않는다. 맞던가요? 네. 아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돌 그룹들도 보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인사거든요. 네. 방송 들어 선배님들 뭐 PD나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무조건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배워요. 네. 근데 그렇게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꼭 성공하더라고요. 그게 네. 좀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네. 어떤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사람들을 네네. 그분들 중에 이제 너 케빈 알아? 아 말만 들었는데 말을 들어봤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보셨어요? 했더니 아니 뭐 사람 싹싹하고 네. 인사성 밝고 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저를 못 봤어도 그 친구는 좀 됨됨이가 됐구나 라는 어떤 인식이 딱 네. 박히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대학에 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면접만 잘 보기 위해서 어떤 네. 스펙이나 어떤 툴만 많이 가지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네. 그렇죠. 거기에 인사성, 그다음에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만 잘해도 사회생활을 무난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아까 그 얼핏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막히면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방송 준비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좀 저희 방송하시면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작가랑 준비를 했는데 그때 케빈님께서 막히면 돌아가는 방법을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다고.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네. 이렇게 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방향을 잡아 주신다고는 하지만 못 잡아요. 하나의 또 이렇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튈지 어떤 길로 갈지는 부모님들이 뭐 잡아준다고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강요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좋은 데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뭐 미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거짓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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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자기가 막 미인을 네. 만나는 거는 자기가 노력인 그래서 거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하죠. 연애는 대학교 가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못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과정들을 이제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하죠. 근데 이제 가다가 막혔을 때, 네. 왜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일찍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무조건 해야 될가 아니라 괜찮아. 이거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 근데 대부분이 그 다른 길들을 그 부모님들도 안 가봤죠.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 포기하는 법도 빨리 가르쳐 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좀 크게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돈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진로 레시피에 모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섭외차 뵀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 막 경제 산업화가 좀 그러면서 이제 농업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붐이 되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관심을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농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 정도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참 부러운데 그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제가 모시려고 했던 분이 거기 계신 그게 열몇 분이셨는데 다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케빈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 또 하나의 길을 네. 찾는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제 앞선 세대가 그걸 약간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또 어떤 도전이나 이런 걸 뚫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학습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운 네. 거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냥 배운 거를 반복하기만 해왔지 뚫어본 적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모르셔서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케빈님만큼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네. 공부를 열심히 원래 이제 공부를 잘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면허를 잃었을 때 무슨 면허? 의사 면허를 네. 잃었을 때 그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갑자기 면허를 잃었을 때 요즘 뭐 많이 얘기하죠. 닭을 튀겨야죠.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짬짬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소양이 있어서 기타를 연습하다 보니까 음악이 좀 참 좋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면허를 잃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닭을 튀기지 않을까요? 기타를 치면서 닭을 튀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아티스트들 보면은 잭 존슨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이면서 럭비 선수이면서 가수예요. 예? 변호사, 럭비 선수, 가수라고요? 네네. 오. 뭐 그렇게 특출나게 뭐 네. 이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근데 음악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은 다 포기하고 네. 음악만 하고 계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어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네. 음악만으로 공연을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게. 요즘은 뭐 또 하나의 삶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죠. 요즘 나오기는 하죠. 네네. 네네. 그런 분들처럼 어떤 준비를 하면서 네.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싶어요. 뭘 해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뭐 캠핑을 한번 갔었는데 네. 누가 즐기는 건가요? 학부모님이 아니면 자녀? 같이 즐기셔야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그 성장기 때 네. 그 이제 저도 그 공채 시험 보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이 너희 집 잘 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이 한 12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닭을 튀기셨거든요. 네. 치킨집을. 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형제들보다 키가 좀 더 컸던 이유가 성장기 때 일주일에 3번씩 닭을 먹었어요. 치킨은. 남들은 한 달에 한 번 먹기 힘든. 그렇지 그때는 예, 고급 그래서 음식이지. 그 키가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했던 거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보면 즐거울 때도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뭐 어린이날 때 네. 주문 많을 때. 닭이 많이 팔리니까 네네. 그 외에 나머지는 되게 힘드셨거든요. 저속색이고 뭐 여러 가지 힘들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 딱 들어보니까 닭을 튀기더라도 네. 물론 이제 치킨업 하시는 분들을 뭐 비하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하셨으니까 그런 치킨 가게를 하거나 어떤 가게를 하더라도 행복하셨을 때 보이는 저희들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엄마 아빠 즐거우면 즐겁고 저희들이 힘들면 엄마 아빠 힘들면 저희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같이 짜증이 나죠. 네. 네.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 네. 행복해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시고 그 과정이 네. 왜 행복해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네. 보여주면 네. 그거는 뭐 그냥 그 아이들은 그 행복을 몸으로 그냥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그럼 케빈님 네. 난 이런 걸 내가 약간 불행하거나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네. 힘들거나. 네. 그러면 어떤 뭐 터닝 포인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매일 아침에 하는 108배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가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취미 활동을 하죠. 취미 활동 어떤 거를요? 네, 저는 근데 의상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케빈님. 네, 네.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요? 네. 혹시 빠라바라바라바 이거 네, 네, 네. 음. 그렇다고 부업이 가스 배달은 아닙니다. 네네네. 오토바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타고 그러진 않았는데 로망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요. 남자들
네? 안 위험해요? 제가 네.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조그만 오토바이들을 타보고 그러면 안 탔었어요. 위험하니까. 보통 학생은 네. 아니었네요. 네. 보통 학생은. 그냥 뭐 태워주면 타고 막 그랬었죠. 근데 네, 네. 그 이후에 오토바이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 위험해요. 작은 오토바이들은 위험합니다. 근데 네. 큰 오토바이를 타보니까 네. 큰 오버타이 그러면 남자들이로 막 네, 할리. 네 맞습니다. 할리가 보통 차보다 비싸다는 거. 대충 알죠. 네, 네, 네. 근데 그런 큰 차들은 그냥 차 이상으로 안전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요? 물론 안전하게 타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그 뭐 배달 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위험하게 운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호 위반, 뭐 차 사이로 다니시고 그렇죠. 그런 걸 못 해요. 너무 커서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폼을 네. 잡잖아요. 예, 예. 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멋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는 시선도 좀 물론 안 들리니까 욕도 들리겠지만 시끄러워서 욕하죠. 네, 네, 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배제하고 그냥 멋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멋있게 타려고. 그리고 이제 김창완 선생님께서 자전거도 타시고 오토바이도 타시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케빈아, 멋있게 타는 법, 라이딩 멋있게 하는 법 알려줄까? 오, 멋있게 타는 법 따로 있어요? 예. 네네. 그런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냥 네. 폼 잡고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전하게 타는 거야. 아. 이게 제일 멋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지키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정말. 네네네. 혹시 이게 라이드를 하시고 싶었던 아버님들 안전에 꼭 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뭐 네. 다른 뭐 스킨스쿠버라든가 다른 취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미를 하면 조금 자기 자신감을 찾는다든지 충분히 도움이 되나요? 그런 것들. 되죠. 그리고 제가 하는 취미들 특히 뭐 캠핑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혼자 다니거든요. 네. 캠핑을요? 네, 혼자 다닙니다. 안 무섭습니까? 예.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나오면 더 무섭겠죠. 산속에서. 그럼 의상대로 캠핑을 가시나요? 뭐 속초도 가고 뭐 네네. 전국을 다 다니는데 그럼 뭐 짐 같은 게 굉장히 많을 때 그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나요? 오토바이로 갈 때도 있고 차로 갈 때도 있고 걸어서 다닐 때도 있고. 걸어서도요? 가서 무슨 생각하세요? 쓸쓸하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혼자서. 공통점이 있어요. 네. 네. 혼자 하게 되면 네. 그 이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면서 네.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물속에서 네. 온전히 내 숨소리만 듣고 이제 다니거든요. 목욕탕 스쿠버 하실 물까지 때요? 안 들어가서. 네네.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네네. 되면 온전히 내 숨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거기 있는 이제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죠. 그때 무슨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경이롭지. 그리고 고요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네. 저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음악 듣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운전은 딴 생각 가능한데 그렇죠. 오토바이는 안 되나요? 그게? 네네. 오, 신기하네. 안전하게 멋있게 타야 되니까. 안전하게 멋있게. 네. 돌발 상황들도 있고. 음. 그리고 캠핑도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장작을 떼면 네. 이제 전문 용어로 불멍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 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을 피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행위 자체가 그냥 이미 이제 불 걱정을 안 꺼트려야 되니까. 혹시 고구마 같은 건 얻으시나요? 감자, 고구마. 네. 그게 타지 않게 보려면. 그건 그죠?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불멍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불 보면서 멍했던 생각을 한 진짜 2시간이 그냥. 그죠. 멍하게 되죠. 오늘 하여튼 뭐. 케빈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 네, 그런 말은 많이 듣는데요. 네.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네. 입금의 노예이기 때문에. 네. 그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네.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키워야 될까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그 부모님들 위해서 뭐 경험담일 수도 있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있죠. 네. 이제 일단 전제를 깔아야 돼요. 저는 아직 장가를 안 갔고요. 네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다면 난 이런 아빠가 돼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관찰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심. 네. 네. 뭐 요즘에 학교에서 옛날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왕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건지,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소양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 아이가 관심을 보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가 아니라 네. 다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가 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심과 사랑은 뭐 듬뿍 주시겠지만 관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지, 네.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네, 케빈님, 예, 정말 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소양을 발견해 주신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막힌 길도 돌아가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들어주셨던 시청자분들께 날씨 너무 좋아졌습니다.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서 어떤 약간 낮아졌다는 자존감, 자신감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아버님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딩이 아닙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